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가 이제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 주요 리그의 마지막 라운드가 열렸고요. 5월 25일 오늘 새벽에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AS 로마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초대 우승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지난주에 먼저 열렸죠. 프랑크푸르트가 레인저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3개의 유럽 대항전 중 두 번째 결승전이 열렸고 앞으로 다가올 주말에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확실하게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 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무리뉴 감독 로마에서의 첫 시즌의 승부사 기질, 우승 청부사의 기질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정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훨씬 더 성숙하고 여유롭고 또 뭔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에서 힘든 시기를 겪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로마에서 첫 우승을 이룬 이후 무리뉴 감독이 눈물도 흘렸고 또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평소와 같은 오만한 애고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로마가 어떻게 우승했는지 무리뉴 감독이 또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무리뉴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풀버전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AS 로마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이 유럽의 중하위 리그 팀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로파 리그를 좀 분리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창설했고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소위 말하는 유럽 빅리그 팀들은 한 개 팀만 참가하고 중하위 리그 팀이 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엔 이제 상위권 팀들이 상위 리그 팀들이 좀 실력이 좀 확실히 앞서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로마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결승전 역시 로마와 네덜란드의 명문팀인 페예노르트의 경기로 펼쳐졌어요. 로마가 초대 챔피언을 차지했는데 로마 역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리그 우승, 세리에 A 우승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리그에서 선전에도 준우승을 한다거나 컵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하는 무관의 제왕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탈리아 수도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마침내 이 우승이 없는 악몽의 고리를 무리뉴 감독과 함께 끊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럽 대항전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우승으로 유일하게 모든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감독이 됐어요. 무리뉴 감독이 2002-2003 시즌에 포르투를 유에파컵 우승으로 이끌면서 화려하게 유럽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그 다음 시즌인 2003-2004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첼시 감독이 됐고 첼시 감독 부임 회견에서 난 내가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 경력도 거의 없었고 유럽에서 무명이었던 무리뉴가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은 일부러 그렇게 발언을 했던 감도 있는데요. 그 이후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4강까지밖에 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테르 밀란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최정점을 찍었고 그 뒤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되어서도 사실은 라리가 우승도 해냈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또 4강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첼시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또 맨유 감독이 됐었고 맨유 감독이 돼서 2016-2017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번 해냈죠. 유에파컵이 유로파리그로 바뀐 이후 첫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로마에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유럽 대항전 5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대회 우승, 즉 누구도 이루지 못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전체 우승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성과 이후 무리뉴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은 준결승전이었죠. 레스터시티를 꺾고 결승 진출이 확정됐을 때도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이 항상 유럽 축구계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고 스타 감독으로 꼽히다가 점점점 좀 하락세를 겪었죠. 특히 이제 맨유에서 떠날 때 좀 굴욕을 느끼기도 했었고 토트넘에 왔을 때조차도 사실 토트넘이라는 팀을 맡은 것 자체가 무리뉴의 경력이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토트넘에서도 경질이 됐습니다. 심지어 포르투에 부임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어떤 팀에서도 무관으로 마친 적이 없는데 토트넘에서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일주일 앞두고 경질되면서 무관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 왔고 이제 로마에서도 우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팀에서 감독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첫 시즌에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번 우승은 무리뉴 감독의 개인 감독 경력 26회 우승, 정말 엄청난 우승의 기록을 또 연결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과 마찰이 있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또 본인이 총애하는 선수들, 본인이 또 잘 지낸 선수들과는 굉장히 또 가깝게 지내왔죠. 로마를 이렇게 기적 같은 성과로 이끌었기 때문에 로마 선수들도 무리뉴 감독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을 할 때 다들 뛰쳐 들어와서 물도 뿌리고 술도 뿌리고 하면서 완전 파티를 벌이면서 무리뉴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시절에 선수들과 불화에
로마의 중심에 있었던 주앙 세크라멘토 코치가 AS 로마에도 함께 갔었는데 그 코치가 결국 문제가 됐었나 봐요. 전술적인 능력은 뛰어날 수 있어도 어린 나이에 이런 그 지도자 경력을 하는 과정 속에 스타 선수들을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 세크라멘토 코치를 지난 1월 달에 해임하고 이탈리아 리그의 경험이 많은 코치를 데려온 이후 재정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로마가 또 후반기 반등과 상승세를 타면서 결국 이런 좋은 성과까지 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리뉴 감독은 잔혹사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2020-2021 시즌에 카라바오컵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도 우승컵을 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결승전을 일주일 앞두고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됐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맨체스터 시티와 결승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패배했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경기인데, 무리뉴 감독이 사실 손케 듀오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형을 만들었어요. 콘테 감독이 더 진화시키긴 했지만 케인이 뒤로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형태의 패턴 플레이를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기간 동안 만들어냈고,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면서 수비적인 임무를 부여할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이 손케 듀오의 원형, 기초를 만든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무리뉴 감독이 워낙 손흥민 선수를 애주직주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어찌됐거나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과 안 좋게 헤어진 이후 곧바로 2021-2022 시즌 로마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무리뉴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위약금을 좀 많이 줬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상당한 수 아낄 수 있었고, 아낀 위약금을 통해서 이제 콘테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가 있었죠. 무리뉴 감독이 워낙 스타 감독이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인테르 밀란 시절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우승에 고픈 그런 팀이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온 것을 처음부터 많이 환영했고, 또 시즌 내내 좋은 성과를 냈고, 결국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하자 우승까지 차지했고, 이제 시내 전체에서, 로마 전체에서 라치오 팬들을 제외한다면 무리뉴 감독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성적을 살펴보면 컨퍼런스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리그 성적도 좋았어요. 물론 이 우승권과는 좀 거리가 있었지만 시즌에서 한참 좋을 때는 4위 경쟁까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6위로 시즌을 마쳤거든요. 마지막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병행하는 와중에서 좀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지, 지역 라이벌인 라치오와 승점 1점 차로 아쉽게 밀린 6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우승팀에게 유로파 리그 자동 진출권이 주어지는데요. 세리에 A의 5, 6위 팀이 유로파 리그에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어떤 결과든지 다음 시즌에는 한 단계 높은 유로파 리그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무리뉴 감독은 이제 로마에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도전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이탈리아 세리에 A는 AC 밀란이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인터 밀란이 2위, 나폴리가 3위, 유벤투스가 4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꽤 많이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을 다투던 양 밀란을 상대로는 모두 열세를 기록했지만은 전반기에는 돌풍의 팀이었던 피오렌티나를 3대1로 꺾기도 했었고, 꾸준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던 또 다른 강팀 아탈란타와의 원정 경기도 4대1로 이겼었고, 라치오와의 로마 더비에서도 최근 지난 3월달에 있었던 맞대결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었고, 유벤투스와의 경기는 아쉽게 지긴 했지만 3대4 난타전을 벌이면서 아쉬운 또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나폴리와의 원정 경기도 수적 열세 상황 속에서도 1대1로 비겼고, 무엇보다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레스터 시티를 만난 컨퍼런스 리그 4강 1, 2차전에서 원정 무승부 후 홈 승리를 통해서 결승에 올라서 마지막에 이제 페이노르트와 결승전까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결승전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 32분에 로마를 대표하는 유망주인 니콜로 차니올로 선수가 크리스탄테의 롱패스를 받아서 문전에서 깔끔한 트래핑에 이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는 페이노르트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후이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정말 이날 최우 선수로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선방을 펼치면서 잘 버텨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차니올로 선수는 1997년 5월달 도르트문트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참가했던 알레산드로 델피에로가 기록한 결승전 이탈리아 선수 최연소 득점 기록의 두 번째로 좋은 이은 그런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알레산드로 델피에로가 22세 200일의 나이로 득점을 했는데, 이번 경기 차니올로의 나이가 22세 327일이었어요. 아주 기대할 만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이번 우승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유럽 축구연맹의 세계 남자 축구 클럽 대항전에서 모두 우승한 첫 번째 감독이 됐고요. 이 우승은 또한 로마의 유럽 클럽 대항전 역사상 첫 우승입니다. 이전의 최고 기록은 1984년 유로피언컵, 현재 챔피언스 리그죠. 준우승, 그리고 1991년 유에파컵 준우승이기 때문에 마침내 트로피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역대 5번의 유럽 대항전 결승전을 모두 이겼는데 그중에 4경기를 무실점으로 이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수비력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인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5번의 우승은 조바니
조바니 트라파토니, 이탈리아 최고의 명장이 5번 유럽 대항전 우승을 차지했는데 무리뉴 감독도 이제 포르투 시절의 유에파컵 우승을 포함하면 5회 우승이니까 그 기록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자신이 자부할 만한 많은 성과가 나온 결승전과 우승이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을 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승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요소가 필요하죠. 우리 팀은 5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지친 채로 결승전에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뛰었고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경기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환상적이고 그게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후반전에 어려웠어요. 상대팀이 잘했고 우리 수비에 변화를 유도했죠. 페에노르트에도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울었던 이유, 본인의 그 기록적인 부분이나 본인의 명예회복을 떠나서 선수들이 정말 긴 시즌 동안 정말 많은 경기를 많은 대회에서 소화하는 와중에 마지막 힘을 짜내고 온몸을 던진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결승전에 참가한 건 역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결승전에서 내가 졌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줬어요. 우리는 우승을 했고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값진 성과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결승전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역대 결승전에서 진 게 3번밖에 없을 정도로 결승전에 강합니다. 유럽 대항전 결승전은 승률 100%고요. 포르투 시절에 벤피카와 이제 포르투갈 컵에서 결승전에서 졌었던 바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졌던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시절에 첼시와 FA컵 결승전에서 졌던 것, 이 세 패가 있었는데 나머지 정말 10회 이상의 많은 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우승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서 우승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또 맨유 얘기도 나옵니다. 맨유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룬 것도 그렇지만 로마에서 우승하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투자를 많이 받는 팀은 우승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우승은 불멸의 느낌을 주는 특별한 성과입니다. 로마의 역사로 남겠지만 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알렉스 경, 트라파토니, 그리고 제가 3번의 10년 시기에 우승했다고 하니 제가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제 경력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3번의 시기에 무리뉴 감독이 우승을 했고, 또 퍼거슨 감독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3시기에 우승을 했고, 정말 30년에 걸쳐서 우승을 했다는 얘기니까 무리뉴 감독도 이제는 정말 굉장히 많은 베테랑 감독, 베테랑을 넘어서 거의 노장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됐거나 무리뉴 감독이 그런 감격을 표하기도 했었고, 맨유 얘기를 한 거는 맨유는 투자를 많이 받는 팀이긴 하지만 그 당시 팀의 내부적인 상황이나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오히려 최근 맨유에서 가장 좋은 성적, 퍼거슨 감독이 물러난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감독이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재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데요. 다른 팀들, 첼시에서나 다른 빅클럽에서 우승하는 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지만 로마는 그런 투자가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팀을 우승시킨 게 내가 업적을 잘 세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적을 본인이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를 경기 전부터 했습니다. 스페셜1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더 성숙해지고 안정적이 되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되죠. 저는 다른 모든 감독들이 그렇듯이 팀을 도울 뿐입니다. 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믿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순간이 아닙니다. 팀, 선수들, 스태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다른 감독들과 똑같은 나도 평범한 감독 중에 한 명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들 하는 일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리뉴 감독이 다른 자세를 표현한지 놀라울 정도로 정말 겸손한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아쉬운 일들, 힘든 일들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리뉴 감독이 스스로를 자신이 지켜 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공을 이뤘고 안정이 됐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또 분석을 했듯이 무리뉴 감독이 당시에 첼시에 와서 그렇게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감을 표했던 이유는 자신이 조금 무명 감독이었고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무시를 받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인터뷰를 했다. 전략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2년째 감독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 나이로는 이제 60세가 됐어요. 정말 이제 많은 나이가 된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예전과 어떤 게 바뀐 것 같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퍼거슨 감독과 과거에 했던 대화를 통해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맨유와 경기하기 전이었어요. 알렉스 경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주셨죠.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때요 보스? 지난 몇 년간 무엇이 달라졌나요? 알렉스 경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잊어버려. 바뀌는 건 없어. 마지막 날까지 똑같다고요. 제가 벌써 59세라는 게 믿기지 않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22년이나 감독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언제까지 할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화된 생각이 없거든요. 열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뀌는 건 없다. 내가 나이가 든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 나이가 됐을 때 뭔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축구에 대한 열정, 감독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생각은 없다. 계속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은 계속해서 감독 일을 조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2021-2022 시즌 대망의 피날레는 파리에서 열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인데요. 유로파리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가 우승했고 컨퍼런스 리그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로마가 우승했습니다. 이제 유럽 최고의 리그 랭킹을 갖고 있는 1위 잉글랜드의 리버풀, 2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남은 하나의 유럽 타이틀을 걸고 격돌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 한국 시간으로 5월 29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거든요. 이 경기에 대한 소식도 한준TV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 영상 올라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